부산과 부산 시민에게 도움되는 협회, 협회다운 협회, 지속 가능한 협회가 될 것을 진심으로 약속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와 사랑방 손님의 이샘입니다. 오늘은 부전동에 있는 창업 카페에서 사랑방 손님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을 만든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다 20대에 창업을 했다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용기와 열정으로 창업을 이룬 젊은 대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법인 부산청년 CEO 협회의 정운기 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회장이라 하면 난 대충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젊은 오빠야를 만나고 아침에 캠퍼스에 근데 오늘 저기 이제 CEO 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이런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되기까지는 뭐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닐 건데 그 얘기 한번 쫙 풀어볼까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사단법인이 출범한 거는 갑작스레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서 저희가 그런 부산 청년 시협회라는 그 협의회 성격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이제 연속되어서 오면서 좀 더 정말 지속적인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하루하루 이렇게 이벤트성 이런 데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서 이 협회에 있는 소속 멤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지가 모여서 이렇게 좀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사단법인이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협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모아서 시작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연 200개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00개사가 모여 있고요. 그 이 업종이라고 해도 IT, 뭐 디자인, 홍보, 영상, 그리고 뭐 교육 서비스, 식품 제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업종에 그런 창업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여기가 오늘 하는 데가 여기가 창업 카페. 여기서 대부분의 일들이 다 많이 이루어지겠네. 창업 카페가 이루어진 거는 작년 7월 1일 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창업 카페 개소식도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다른 행사들이라든지 어떤 팀 빌딩 그리고 이제 세미나라든지 어떤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하기 전에 설명회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가졌기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쓸만하대요. 먼저 보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네. 그런데 우리가 단체를 만들 때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든지 뭐 목표, 계획 이런 것들 안 세웁니까?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아무래도 크게 이제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게 자금, 그다음에 판로, 그리고 어떤 지원의 이런 사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금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금을 쓸 수 있는 한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판로 관련해서도 하고는 싶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지원 사업도 워낙에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자금은 어떤 자금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판로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떤 협업의 관계에 있어서 판로를 이제 뚫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한 게 저희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네. 그러면 조직 같은 것들이 좀 탄탄하게 돼 있어야 이런 여러 일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던 것 같은데 뭐 조직도 같은 건 어떻게 개편이 돼 있습니까?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이 지금까지 오기에는 참 시간들이 흐르면서 어떤 정말 열의를 가지고 그다음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는 대표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처음 이 커뮤니티에서 사단법인 전에 회장이 네. 되었을 때는 예. 한 40명의 이제 임원들이 있었지만 실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던 분은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은 2회차, 3회차 오면서 지금은 20명 정도의 어떤 팀이 구성이 됐고요. 이분들이 상임 부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장단들 각 분과의 회장단들 그리고 밑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돼갖고 예. 그리고 일을 또 하시네.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창립총회를 하면서 추대를 하면서 모셨던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명예회장님으로 이제 서병수 네, 시장님께서 예, 예. 네, 명예회장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지역본부장님이신 그 박정환 본부장님 그리고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님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의 김병치 원장님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서태권 원장님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계에 있어서 좀 어벤져스들이 사실은 그치, 다 그치. 모여셔가지고 예. 좀 그런 부분들 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런 분들이 좀 팍팍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참, 이거 묻고 싶다. 그럼 정 대표는 정작 본인은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2009년 12월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이제 신발 쪽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인터넷 사업에서 이제 처음에 주요 다뤘던 것이 키높이 깔창이라고 진짜로? 예. 예, 키높이 깔창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픈마켓이라 해서 이런 인터넷 판매가 좀 급성장하고 있을 때죠. 그렇지. 예, 그러면서 G마켓, C1가 뭐 옥션 이런 곳에서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키높이 깔창으로 해서. 예. 예,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레 어떤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뭐 VJ 특공대라든지 뭐 굿모닝 대한민국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또 저희가 선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저희 물품을 공급을 받는 곳에서 뭐 신발도 그러면 해줄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신발을 또 저희가 도매로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의 제품을 좀 만들고 싶다 이제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예, 그래서 제작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공장까지 이렇게 진행되지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신발 제작도 하고 계시네. 예.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개발실에서 이제 개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산까지 이렇게 가능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갖고 예, 그지? 예. 지금 2016년 되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해가고 있습니까? 사실 뭐 가는 방향성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속도 면에서 사실 좀 더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대기업도 늘 말하지만 생존입니다. 예, 그렇지. 지금 예, 사실 좋지 않은 경기 속에서 이제 생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 속에서 좀 기회를 찾으려고 제품 개발이나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은 오빠야인데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시작을 굉장히 빨리 했는 기라 그지야? 예, 그렇다고 볼수 있죠. 어쩌다가 이래 시작을 빨리 하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봤던 게 사실 그 당시에 때 창업 신화들이죠.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예, 예. 김우중 회장이 이런 자서전을 좀 보고 했을 때 그런 게 참 나에게 맞다는 생각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사실 사업을 또 하고 계셨습니다. 신발 쪽에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키높이 깔창 예. 인터넷 판매를 했다는데 키높이 깔창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산에서 만들어졌다 하니까 예. 너무 반갑다. 그런데 이 키높이 깔창 이게 지금 출발이 참 좋았어, 그지? 예. 그때 막 붐을 일으켰잖아.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나는 거는 알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고비도 있었지? 예, 뭐 공장하면서 바로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공장하면서 바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거부츠가 한창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부추류가 이제 시즌 상품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그 전에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저희 쪽에 패딩 부츠를 오더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예상했던 건 15,000종 정도의 어떤 물량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정보로서는 그 직전 연도에 7만 족, 8만 족 이상을 판매를 했던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 3만 5천 종 정도의 좀 많이 물량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었으면 사실은 그 정도는 판매가 될 거다 그렇지, 보고 그렇지. 예, 주변에서도 사실 처음 하는데 자금이 굉장히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에서 이제 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능력은 안 됐지만 옆에서 밀어주니까 그럼 이번에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던 게 그의 겨울이 춥지가 않았죠. 에헤이. 예, 눈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그럼 애로사항들이 처음에 생겼습니다. 15,000개는 나갔던 나머지 한 2만 정도가 그렇다고 물량이 제공을 쳐졌네. 그 부분을 좀 가슴 아프게 처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보통 직장 생활하면 너무 밑에 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주어진 일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본인이 대표니까 밑에 식솔들도 있고 이러이러한 실패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치고 있는가 궁금해.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해주셨던 분이 참 감사하게도 생산에 계셨던 분이었는지 첨가하시는 이런 분들이 마음이 참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분들은 이게 산전수전을 겪으신 그렇지,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분들이 되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안 받을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헤쳐나가보자. 해보자.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재 업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생산 직분들의 어떤 월급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함께 좀 이겨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다. 독불장군 없다, 그지? 네. 아유, 고맙다, 그런 네. 사람들. 근데 이 책이 아까부터 네. 탁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책에 관한 그 무슨 이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저 빅이슈 코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홈리스 자아를 돕는 잡지인데, 예, 이게 91년도에 영국에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5년 차로 접어듭니다. 이런 지금 이제 연예인분이 모실 건데 이런 연예인분들이 재능 기부로 이렇게 초상권을 초상권 모델도 기부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구조이고요. 예.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구조고 예. 그다음에 이것들 판매가 홈리스 자아를 위해서 이게 판매용입니까? 예. 어디서 판매가 내 처음 봤다. 이게 홈리스 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린 홈리스라는 게 예. 집 없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노숙자나 뭐 이런 노숙인 분들을 사람들. 보통 기억하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각 그 지하철역 앞쪽에 있습니다.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서면, 뭐 경성대역 앞에 그리고 부산대역 앞에 하단역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분 정도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을 팔아서 그 비용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신다 이 말 아니면 그지요? 예. 그러니까 구조가 저는 빅이슈 코리아가 부산에서 참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가 부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개소를 했고요. 이분들에게는 이제 각자 이제 책들을 10권씩 무료로 배부합니다. 그러면 이게 판매권당 5,000원이 됐는데 5,000원. 이 5,000원을 가지고 5,000원이 10권을 판매하니까 5만 원이 이렇게 자본금이 생기는 거죠. 이 자본금을 가지고 책을 또 저희가 구매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식의 계속해서. 예. 그래서 어떤 TV에서 보니까 희망고라고 이런 어떤 자아를 돕는 세계 자아를 돕는 이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명 받았던 게 뭐냐면 돈을 보통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 잘 그렇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근데 이 빅이슈의 어떤 진행되는 구조가 뭐냐면 그런 홈리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이라는 매개체를 줌으로써 그 판매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또 다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 행위를 하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본인 구조가 스스로 있죠. 어떤 작업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주는 거구나. 예.
사업적인 얘기는 4번 신발, 또 빅이슈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든지 뭐 멘토 이런 거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제가 이제 꿈이 이제 선한 장사꾼입니다. 예. 선한 장사꾼인데 그런 장사꾼 천한가 아니라니까 요새 장사가 장띠라니까. 선한 장사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선한. 예. 그래서 좀 가치를 계산보다 좀 더 뭐랄까 좀 크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선택을 좀 하고 싶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사라는 것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 게 그렇죠. 장사인 것이고 장사꾼은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근데 굳이 또 선한이란 말을 붙인 것은 그 계산을 넘어서 어떤 가치적인 일이 있고 계산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결국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회 한원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멘토라긴 그렇고 책이 슈바이처라는 책을 좀 예, 어릴 때 예, 봤었습니다. 예, 예. 그때 슈바이처 박사. 예. 그때 당시에 슈바이처 삶 자체가 사실은 좀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할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슈바이처는 다 허연 예, 수염의 아무래도 할아버지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오제 가셔가지고 그런 의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는 사실 굉장히 잘 사셨다고 하거든요. 부잣집 아들이네. 그리고 꼭 우량아처럼 굉장히 예. 몸집도 컸고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싸움을 한번 동급생하고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방적으로 때려 눕히고 팼구나. 예, 팼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당한 친구가 울면서 뛰어가면서 나도 너처럼 고깃국 먹으면 너 같은 애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네. 근데 어릴 때 슈바이처가 좀 충격을 먹은 거죠. 왜 다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그 뒤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저도 뭐 집이 사실 좀 그때 당시에는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조금 부딪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다들 이렇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좀 그 이후의 삶이 슈바이처 삶이 남을 도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우면서 사는 게 참 저에게는 맞는 뭐 제가 하는 부분들이 기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돕는 이런 업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데 그 슈바이처 책을 몇 살 때 읽었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쯤 읽었습니다. 예. 어머나 그때부터 철들었네. 그렇구나. 그러면 너무 오늘 마음에 드네. 이렇게 선한 장사꾼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팍팍 와닿는데 이 앞으로 청년 창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이 사람들이 어째 보면은 막 나가기도 하고 가가기도 할 기라 그 사람들한테 뭐 이래 좀 등불 같은 얘기를 한마디 딱 해보겠어요. 부산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네. 설명해 주셨던 부산 청년 CEO협회입니다. 예.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행사들 중에 뭐 팔로리아 마케도하이라는 행사 그리고 저희 전체 이업종 간의 교류회를 하는데 369 파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3월 25일 날 저희가 하긴 하는데 3월, 6월, 9월에 한 데서 369 파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직관적인데 한 200여 명 정도가 항상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있어서 하면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에 빠졌다지만 창업 관련 굉장히 많은 지원과 제도가 있다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가서기가. 본인한테 정작 필요한 게 예. 뭔지를 찾아내기 힘들어요. 저도 역시 사실은 그렇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커뮤니티 통해서 굉장히 좀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회가 이번에 창립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출범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원래는 폐쇄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좀 오픈을 해서 이렇게 다른 청년 창업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려고 합니다.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혼자 있을 때는 참 혼자 가면 힘들지만은 예, 여럿이 하면 힘이 꼭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줌매가 돼서 이렇게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확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 네. 보는데 이런 여타 일들을 쭉 해오시면서 가장 애로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 창업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자금 그리고 팔로우입니다. 네. 물건을 만들었다 해서 사실은 판매할 곳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좋으나 어떤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이게 참 되기도 전에 사실은 그렇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홍보가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자금 없이 시작하다가 사장되는 이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괜찮은 아이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자금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만 알아보시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가까운 뭐 은행이라든지 뭐 창업 관련 관공서만 가더라도 많은 정보들을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되나요? 예, 은행에서 잘 되나? 예, 은행에서 창업 관련 뭐 특례 자금이라든지 그런 창업 것도 자금이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면 또 보증 기관을 통해서 신용 부분에서는 이제 보증을 해주는 보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팔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는 관공서가 이제 부산에도 많이 있는데 청년 관련 이제 창업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약간의 좀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좀 만들어주면 안 좋겠느냐,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느 입찰 부분에서 조금 할당을 좀 해주신다든지 어떤 이들에게 조금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만 좀 제공하더라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 갔을 때 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너한테 그래서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볼게. 예,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이분 좀 그냥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억수로 헤맸거든요. 예. 그러니까네. 청년 창업 준비하시는 분 여기 와서 이용해 볼래 해도 이 예. 홍보 좀 안 된 것 같더라. 홍보 좀 그렇구나. 해보시죠. 예, 이곳 스타트업 카페는 부산시에서 정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곳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금 관련, 팔로 관련 이런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곳은 송상현 광장이라 하죠. 송상현 광장이 부전역에 그러니까 송상현 동상하고 억수로 멀리네. 예, 송상현 광장은 좀 반대쪽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끝쪽에 있죠. 저희가 창카페도 역시 끝쪽에 있는데 부전역과 함께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전역 쪽으로 오시면 굉장히 좀 빨리 오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보면 딱 나오지. 예, 스타트업 카페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 오늘은 사단법인 부산청년 CEO 협회 정운기 대표랑 함께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한 장사꾼이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제가 좋은 기운을 팍팍 받은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청춘이라는 건 만물이 푸른 봄을 의미합니다. 뭔가 좀 일맥상통한 기분이 있지에 청년 창업, 봄과 같은 생명력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부산 청년 CEO협회 화이팅! 협회